새벽 5시, 시골 장터 한켠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릅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커다란 솥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진하게 퍼져나가죠. 그 앞에 서 있는 여자, 김말순. 68의 나이에도 여전히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자입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어요.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며 평생을 이 장터에서 보낸 세월. 땀 냄새와 된장 냄새, 그리고 밥 냄새로 가득한 삶이었지만 그녀에겐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내 밥은 싸구려가 아니야. 사람을 살리는 밥이지. 그녀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시기엔 그냥 시골 장터에서 밥이나 파는 늙은 여자로 보이겠죠. 하지만 전 제 인생이 부끄럽지 않아요. 25세 남편을 잃고 3살배기 아들 하나 안고 이 장터에 섰을 때부터 전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자. 배고프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장터 인부들, 시장 상인들,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며 돈을 벌었죠. 제 손엔 늘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된장 냄새, 마늘 냄새, 땀 냄새.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였지만 전 그 냄새가 싫지 않았어요. 그 냄새는 제가 아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들 진수는 그렇게 자랐어요. 제 밥을 먹고, 제 땀을 먹고, 제 사랑을 먹으며 자랐죠. 공부도 잘했고, 착하기도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전 울면서도 웃었어요. 가거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 꿈을 펼쳐라.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전 더 열심히 밥을 지었어요. 아들의 등록금을, 생활비를, 책값을 벌기 위해서요. 제 손은 더 거칠어졌고 제 옷에선 냄새가 더 진해졌지만 전 행복했어요. 아들이 잘 되는 게 곧 제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아들은 서울에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여자를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내 아들이 드디어 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이제 난 며느리도 얻고 손주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기대가 얼마나 큰 상처로 돌아올지를요. 결혼식 날, 전 처음으로 서울에 갔어요. 평생 시골 장터를 벗어나 본 적 없던 제가 말이에요. 낯선 예식장, 화려한 조명, 세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전 한없이 작아졌어요. 제가 입고 간 옷은 시장에서 구매한 검은색 정장이었는데 주변 사람들 눈엔 촌스럽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늘은 제 아들이 주인공이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며느리를 봤어요. 이름은 유리, 33세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 그리고 세련된 미소까지.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을 때 전 감동했어요. 아,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식이 끝나고 간단한 가족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전 유리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니까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손이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손을 빼더니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는 거예요. 어머니, 손에 냄새가 좀 나네요. 그 말이 마치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전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제 손에서 냄새가 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게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제가 평생 일하며 살아온 증거라는 걸 그녀는 몰랐던 거예요. 아들 진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유리가 예민해서 그래. 이해해줘. 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그 이후로 유리는 저를 피했어요. 명절에 내려오라고 해도 핑계를 대고 전화를 걸어도 짧게 끊었죠. 어머니, 저 바빠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엔 따뜻함이 없었어요. 단지 의무감으로 받는 전화일 뿐이었죠.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진수야, 유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 유리는 원래 그래. 서울 사람들은 다 좀 차가워 보이는 거야. 하지만 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그녀는 시골 냄새, 장터 냄새, 그리고 가난의 냄새를 싫어하는 거였어요.
그녀에게 전 그냥 남편의 시골 엄마일 뿐이었죠.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 존재. 어느 날 우연히 들었어요. 유리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걸요. 전 아들에게 줄 반찬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갔다가 약속 장소 근처 카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창문 너머로 유리의 목소리가 들렸죠. 우리 시어머니, 아직도 장터에서 밥 팔아요. 솔직히 좀 창피하죠. 남편 회사 사람들한테 알려질까봐 무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제 손에 들린 반찬 봉지가 떨렸고, 눈물이 핑 돌았죠. 창피하다고요? 제가요? 제가 평생 당신의 남편을 키운 게 창피한 일인가요? 그날 이후로 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진수야, 엄마가 너한테 부끄러운 존재니? 아들은 당황하며 물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아니, 그냥 엄마가 시골에서 밥 팔고 사는 게 너한테 창피한 일이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유리가 좀 예민한 것뿐이야.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아들조차 제 편이 아니라는 걸 느꼈으니까요. 전 목이 메어 말했어요. 진수야, 너는 냄새나는 밥으로 자랐다. 엄마 손에서 나는 된장 냄새, 마늘 냄새 먹고 커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근데 그 냄새가 부끄럽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 그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겠다고.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전 장터 밥집 문을 닫았어요. 30년 넘게 지켜온 그곳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단골 손님들이 물었죠. 말순이 어디가? 몸이라도 아픈 거야? 전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쉬려고요. 사실은 도망치고 싶었어요. 제가 있으면 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았고, 며느리가 더 저를 싫어할 것 같았으니까요. 전 집을 정리하고 조용히 고향을 떠났어요. 아들에게 남긴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어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 잘 살아라. 떠난 후, 전 작은 도시로 갔어요. 아무도 절 모르는 곳에서 다시 작은 식당을 차렸죠. 말순이 밥상이라는 간판을 달고 다시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전 그저 밥을 짓는 게 좋았으니까요. 밥을 지으면서 전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열심히 산 게 죄가 되는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저 시간만 흘러갔죠. 아들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지만 전 길게 받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아. 너나 잘 살아. 그렇게 말하고 끊었죠.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어요. 1년, 2년, 5년, 그리고 10년. 전 그렇게 조용히 살았어요. 아들은 가끔 돈을 보내왔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듣지 못했고 손주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삶 속에서 점점 지워지는 존재가 되어갔죠.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다만 가끔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그들이 알게 될까? 제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를요. 10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어요. 제가 떠난 후 아들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처음엔 잘 나가던 회사가 부도를 맞았고 아들이 투자한 사업도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빚이 쌓이고 집도 잃고 결국 작은 월세방으로 쫓겨났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어요. 며느리 유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처럼 세련된 옷을 입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까요? 아니었어요. 그녀도 변했다고 해요. 남편의 실패 이후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SNS엔 더 이상 화려한 사진도 올리지 않았죠. 얼굴엔 생기가 사라지고 옷은 헐었으며 눈빛엔 불안과 두려움만 가득했다고 해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유리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돈은 없었고 남편은 일용직 일을 하러 나갔죠. 그녀는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길거리를 걷다가 문득 어떤 냄새를 맡았어요. 된장국 냄새. 구수하고 따뜻하고 어딘가 그리운 냄새였죠. 그녀는 무의식 중에 그 냄새를 따라 걸었어요. 그리고 작은 식당 앞에 멈춰섰죠. 허름한 간판에 말순이 밥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그 이름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배고픔은 그녀를 식당 안으로 이끌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따뜻한 김이 그녀를 감쌌어요. 손님은 몇 명 없었고 주방에서는 국을 뜨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그 뒷모습, 구부정한 등, 거친 손, 그리고 익숙한 움직임. 유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주방에 있던 여자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김말순. 10년 만에 다시 만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엔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말수는 유리를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밥 먹고 왔니? 그 한마디에 유리의 눈물이 터졌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죠.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말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방으로 돌아가 따뜻한 밥 한 공기와 된장국 한 그릇을 내왔죠. 먼저 먹어.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돼.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녀는 또 다시 울었어요. 이 맛, 이 따뜻함. 이건 그녀가 평생 거부했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밥이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죠. 그때 제가 정말 몰랐어요. 냄새가 아니라 사랑이었는데. 유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말수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분노도 원망도 없는 눈빛이었지만 그 안엔 깊은 슬픔이 있었죠.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날 이후 유리는 매일 식당을 찾아왔어요. 처음엔 그저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였지만 점점 다른 이유가 생겼어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었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무엇보다 용서받고 싶었죠.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손님을 대했죠. 유리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라도 도와드려도 될까요? 말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봐. 그렇게 유리는 작은 역할부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에게 물을 날랐죠. 처음엔 서툴렀어요. 그녀의 손은 거친 일에 익숙하지 않았고 손님들의 말투도 낯설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고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말수는 유리에게 작은 임무를 주었어요. 오늘은 내가 밥을 지어봐. 유리는 놀라며 물었어요. 제가요? 할 수 있을까요? 말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해봐야 알지.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불을 켰어요.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죠. 밥은 설익었고 냄새도 이상했어요. 그녀는 좌절하며 말했어요. 역시 전 안 되나 봐요.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에 되는 사람은 없어. 나도 수천 번 실패했어. 그 말에 유리는 다시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매일 연습했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옷에선 된장 냄새가 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번엔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냄새가 자랑스러웠죠. 어느 날 유리가 만든 된장국을 맛본 손님이 말했어요. 오늘 국맛이 특히 좋네요. 그 말을 듣고 유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말수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그 한마디가 유리에겐 세상 어떤 칭찬보다 값졌어요. 시간이 흐르며 유리는 변해갔어요. 예전에 세련되고 차가운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 되었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려운 사람에게 밥을 덮어주고 어머니를 도우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말순이 유리에게 말했어요. 유리야, 이제 내 손에서도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 유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봤어요. 거칠고 냄새가 배고 예전 같지 않은 손이었지만 이제는 사랑스러웠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유리는 이제 식당의 일원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밥을 지었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했고 손님들의 잘 먹었습니다라는 인사가 기뻤죠. 남편 진수도 가끔 식당에 들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가족의 모습을 되찾아갔죠.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식당 문을 닫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말순이 만든 된장찌개, 유리가 만든 김치, 그리고 진수가 사온 고기.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이었죠.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진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내가 엄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유리의 말에 휘둘리고 엄마 마음을 몰라줬어.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하지만 유리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무시했고 아프게 했어요. 정말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말수는 유리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이제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용서는 이미 했어. 내가 여기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유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죄책감과 불안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았죠. 그리고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처럼 살겠다고. 사랑으로 밥을 짓고 정으로 사람을 대하며 진심으로 살아가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유리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고 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식당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죠. 말수는 그런 유리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네. 세월이 흘러 말순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하루 종일 서 있을 수 없었고 손도 떨리기 시작했죠. 유리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어머니,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늙으면 다 이래. 하지만 유리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평생 혹사한 몸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요. 그래서 유리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돌볼 차례라고요. 몇 해가 더 흘렀어요. 말수는 이제 식당 일에서 손을 뗐어요.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더 이상 주방에 설 수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식당에 나왔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유리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끔 조언을 해주곤 했죠. 국물이 좀 더 진해야 해. 불 조절을 조심해. 유리는 그 말을 하나하나 새겨들으며 어머니의 손맛을 완벽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유리는 어머니에게 제안했어요. 어머니, 이제 간판을 바꾸면 어떨까요? 말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이 간판이 뭐가 문제야? 유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제가 이 식당을 이어가고 싶어서요. 유린의 구수한 밥상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말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이제 내 시대야. 그렇게 간판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식당 안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따뜻한 밥 냄새가 가득했고 구수한 된장국 향이 퍼졌으며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리고 식당 한켠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말순 어머니의 사진이 걸렸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죠. 그 사진 앞에는 늘 따뜻한 밥 한 공기가 놓여 있었어요. 유리가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올리는 밥이었죠. 손님들은 여전히 이 식당을 찾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 집 된장국 냄새는 참 따뜻하네. 여기 밥을 먹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유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자신이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한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식당에 들어왔어요. 둘의 관계는 어색해 보였고 며느리의 표정엔 불편함이 역력했죠. 유리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 말했어요. 어머님과 함께 오셨네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요.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엔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며느리가 계산을 하러 왔을 때 유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예전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요.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유리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유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표정에 다 써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늦기 전에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마음을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지만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유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저 여자도 언젠가 알게 되겠지. 나처럼. 그해 겨울, 말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병원이 아닌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지켜보는 가운데였죠.
마지막 순간, 말수는 유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고맙다. 내가 돌아와줘서. 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절 다시 받아주셔서. 말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식당의 단골 손님들, 장터 상인들, 그리고 말순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말했어요. 말순 씨는 참 좋은 분이었어요. 밥 한 끼로 사람을 살린 분이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유리는 식당 문을 닫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더욱 열심히 밥을 지었어요. 어머니의 레시피를, 어머니의 손맛을, 어머니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식당에 새로운 메뉴를 추가했어요. 말순 어머니의 특별 정식,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 그리고 따뜻한 밥. 어머니가 평생 만들었던 바로 그 음식이었죠. 손님들은 그 메뉴를 먹으며 말했어요. 이 맛, 예전 말순이 밥상 그대로네요. 유리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 같았으니까요. 어느 봄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유리는 혼자 식당을 정리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주방을 깨끗이 정돈했죠.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손님들이 맛있게 드셨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유리는 미소 지으며 일어나 불을 끄려고 했죠. 그때 문득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었어요. 된장 냄새. 구수하고 따뜻한, 그리고 어딘가 그리운 냄새였죠. 유리는 자신의 옷깃을 맡아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밥 냄새가 참 좋네요. 그녀는 천천히 식당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어요. 길을 걷는 내내 생각했죠. 그날, 제가 어머니의 손을 거부했을 때, 전 정말 몰랐어요. 그 손에서 나는 냄새가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요. 그 냄새는 평생을 나를 위해 일한 증거였고, 희생의 향기였으며, 무조건적인 사랑의 흔적이었어요. 하지만 난 그걸 너무 늦게 알았죠.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야 그 냄새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이제 내 손에서도 같은 냄새가 나요. 된장 냄새, 마늘 냄새, 땀 냄새. 예전엔 싫어했던 그 냄새가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냄새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집에 도착한 유리는 남편 진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은 어머니 산소에 다녀올까?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가자. 다음 날, 두 사람은 꽃과 과일을 들고 산소를 찾았어요. 잘 관리된 묘지 앞에 앉아 유리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잘 있어요. 식당도 잘 되고 있고, 손님들도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그 바람 속에서 유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 넌 이제 훌륭한 여자가 됐구나. 시간이 더 흘러 유리에게도 아이가 생겼어요. 딸이었죠. 이름은 말순의 순자를 따서 하순이라고 지었어요. 아이가 자라 걷기 시작했을 때 유리는 아이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주방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하순아, 여기가 할머니가 평생 일하신 곳이야. 그리고 엄마가 사랑을 배운 곳이지. 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유리는 아이를 안고 할머니 사진 앞에 섰어요. 할머니, 손녀 인사드려요. 예쁘죠?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유리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오늘따라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어머니, 저 용서받았나요? 제가 이제 어머니처럼 살고 있나요? 그때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대답처럼. 유리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당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녀는 불을 끄고 문을 잠갔어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따뜻한 밤 냄새와 함께요. 집으로 가는 길, 유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 중 하나가 유독 환하게 빛났어요. 유리는 그 별을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니, 잘 자요.
내일 또 뵐게요. 그리고 걸음을 옮겼어요. 그녀의 옷에선 여전히 된장 냄새가 났지만 이제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냄새는 사랑의 냄새였으니까요. 그날 나는 냄새를 부정했습니다. 시골 냄새, 가난의 냄새, 노동의 냄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냄새는 사랑이었습니다. 희생의 향기였고 헌신의 흔적이었으며 무조건적인 모성의 증거였어요. 난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야 그 냄새가 나를 살게 했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 내 손에서도 같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전 이 냄새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냄새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따뜻한 냄새는 사랑의 냄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곁에,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